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전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홍천과 양구, 인제 34도, 춘천과 화천이 33도, 철원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저마다 특색을 내세워 피서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튜브와 보드에 올라탄 강아지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반려인들과 함께 해수풀에서 헤엄을 치며 물장난도 쳐봅니다. 강릉 안목해변에 마련된 펫비치에는 반려인과 강아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놀 수 있는 풀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수영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환경도 쾌적해가지고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타는 듯한 여름 날씨에도 해수욕장 백사장은 헬스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성난 등 근육을 뽐내며 연달아 턱걸이를 하고 조정기구에 올라앉아 열심히 줄을 당기며 운동을 이어갑니다. 강릉 강문 해수욕장에 마련된 머슬 비치에는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쉬지 않고 헬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이 덥긴 한데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큰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해수욕장도 마련됐습니다. 백사장을 휠체어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목이 마련되고 장애인 전용 튜브를 타고 즐겁게 해수욕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바다 구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여름 피서지입니다. 장애인이 저같이 휠체어 탄 사람이 갈 수 있는 해변이 물 가까이 이렇게 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한테는 경험입니다. 괜찮은 좋은 경험이에요. 일단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앞세워 여름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일대 해수욕장은 물반 서핑객 반일 정도로 서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요가 비치도 탄생했습니다. 관광과 여행 유행이 바뀌며 해수욕장 피서객이 줄어들자 동해안 지자체마다 맞춤형 해수욕장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주말 사이 도내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제 오후 5시 반쯤 영월군의 상동읍 옥동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마을 주민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그제 낮 1시쯤 홍천군 홍천강에서 보트를 타던 4살 어린이가 물에 빠진 뒤 119 구조대에 20여 분 만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에는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 30분쯤에는 원주시 지정면의 한 아파트에 세워놓은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 불이 나는 등 화재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한의사가 아닌 침과 뜸을 놓는 침구사의 의료행위는 1962년 의료법 개정 이후 불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으면 침구사가 돼 돈을 벌 수 있다는 꾀임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한 민간단체가 2023년 발급한 침구사 자격증입니다.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 침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돼 현재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침구사만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사실상 불법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니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실제 침구사로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받으면 침구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걸리진 않아요? 와서 얘기해야지. 젊은 법에서 어떻게 되고 다 자르고 있다고. 680만 원을 내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격증으로 침과 뜸을 놓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직 농촌이나 고령층 사이에서는 침구사를 찾는 수요가 적지 않아 이를 노리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소가 침수런까지 차려 사업을 준비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침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는 서류도 보여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조항과 보건교육 자격증 등을 제시하다 보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실제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조언도 해줬다고 말합니다. 의료법이 상충은 되는데 다 무혐의 받는다. 자기들이 다 잘못되면 빼준다라고 막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 봐요. 혐의 없음 나온 거 이런 거, 이런 걸 보여줘. 이런 식으로 횡성에서만 6명이 3,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교육비로 지불했고 침수런 영업 준비에 사용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피해 규모는 억대가 넘습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단체를 고소했지만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는 용산에서는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맥이 있다는 얘기죠. 해당 단체는 침구사 교육을 하고 민간 자격증을 내주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침구사의 영리 행위에 관한 법적인 판단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교육생들에게 침구사로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선 민간 자격의 신설, 관리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km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종점보다 16% 상승한 4,60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km 이후의 거리요금은 131m에 100원, 시간요금은 31초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부탄캔. 요즘 같은 무더위엔 보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뜨거운 차량 내부나 화기 주변에 보관했다가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보니 파편이 30m 가까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MBC 충북의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용 부탄캔이 포탄처럼 날아다니며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차량 10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습니다. 1톤 가까이 쌓아놓은 부탄캔 주위에 담배꽁초를 던졌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엔 부탄캔 보관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SUV 차량 트렁크와 비슷한 조건에서 부탄캔의 온도와 내부 압력을 측정했더니 실험 시작 10분 후 부탄캔의 내부 온도가 35도까지 상승했고 28분 뒤에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부 압력도 가스버너의 압력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0.5메가파스칼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올라 더 압력이 오를 경우 용기가 변형되며 가스 누출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폭발을 유도했더니 화염 발생 범위가 반경 1.5m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 부탄캔을 숯불 같은 화기 주변에 방치했더니 3분 50초 만에 용기가 변형됐고 30초 뒤엔 폭발했습니다. 부산 사고와 같이 마치 포탄처럼 파편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부탄캔의 경우 폭발하면 그 파편이 30-40m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쓰다 남은 부탄캔의 경우 반드시 가스버너 등 연소기에서 빼내 마개를 막은 상태에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소기에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는 우리 일반에서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나 뭐 그런 것처럼 소안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점화 밸브가 열렸을 때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2023년 이전 생산한 부탄캔의 경우 파열 안전 장치가 없는 만큼 사용 기한이 3년 이상 지났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부탄캔 관련 사고는 89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의 20%를 차지했고 93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강원 지역에서 신고된 코로나19의 환자는 23명으로 11명이었던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달 사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재난 안전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2022년 760건, 지난해 736건 발생해 최근 2년 동안 피해 금액이 3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도자치경찰위는 재난문자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재난문자 방송 기준과 운영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강원도 시군 홍보 채널을 통해 예방 대책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강원 지역의 교사 정원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2025학년도 교육 공무원 정원을 1차로 가배정하면서 도내 공무원 정원을 초등학교 100여 명, 중등은 180여 명 감축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수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교사 정원 감소폭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3개 농촌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방문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농촌 투어버스 세화 사업을 이달부터 진행합니다. 농촌 투어패스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원도의 경우 삼척, 태백, 정선, 영월, 횡성 5곳 등 전국의 광역자치도마다 한 곳에서 5곳이 지정됐습니다. 철도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왕복 승차권을 10% 할인에 구매할 수 있고 버스는 티머니고 앱에서 예약하면 교통비 10%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 제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 도시에 선정이 되면 환경부 지원을 받아 탄소 중립 도시가 되기 위한 맞춤형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환경 관련 공모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보지는 춘천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 39곳으로 이 가운데 최종 2곳이 오는 10월 말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가족센터를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월읍 하송리에 57억 원이 투입된 가족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 실내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 등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육아용품 대여소, 장난감 도서관이 갖춰졌습니다. 가족 문제 상담과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제26회 만해 축전이 오늘 인제서 개막해 오늘 10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는 삶의 덕목으로 통용되는 소통과 배려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 학술 세미나 대동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자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옥중에서 조선 독립의 설을 지어 독립과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횡성군이 인구 증대를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인구 유입 확대, 청년 정착 방안 등 4가지 분야에서 주민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